지금은 하루에 3,000개 이상의 런드렛을 거뜬하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만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류가 조금 어려운 것은 단순히 이 옷을 5년 입었느냐, 1년 입었느냐가 아니라 이 옷이 나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도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 시장이 앞으로 단순히 옷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옷을 케어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어느 동네든 길목마다 꼭 하나씩 보이죠. 김치 국물 묻은 옷을 세탁하거나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기 위해서 한 번쯤은 들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주 가진 않지만 없으면 좀 불편한 느낌? 코로나로 폐업이 늘면서 지금은 약 22,500여 개의 세탁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전국 편의점 수가 39,000개 정도니까 세탁 시장도 생각보다 규모가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세탁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수요가 있는 시장이란 걸 안 사람들이 너도나도 세탁업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부터 5년 동안 셀프 세탁업 관련 브랜드 개수만 55%, 매장은 37%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코로나로 생활 양식도 바뀌고 스마트폰도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 서비스나 또 인공지능 산업 같은 새로운 시장들이 개척되면서 특이한 업체들도 생겼습니다. 런드리고라는 비대면 세탁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인데요. 기존 99%의 오프라인이었던 세탁 시장을 완벽한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시키겠다고 합니다. 덕분에 세탁 시장도 때 아닌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가정집에 세탁기가 없는 시대를 꿈꾸는 런드리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러 가보시죠. 일반적으로 그 세탁 시장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는 업종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할 생각을 하셨는지. 세탁 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혁신이 없었던 시장이고, 그 변화의 관점에서 스타트업으로서 도전한 점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세요. 폐점하는 세탁소의 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드시더라도 저희랑 같이 함께 이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 방향에서 같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탁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런드리고의 가장 큰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옆에 보시는 런드렛이라는 빨래 수거함이 있습니다. 이 런드렛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문 앞에서 맡기고 찾는 게 가능한 그 편리함과 대면 세탁소보다 더 투명한 비대면 세탁소라는 점입니다. 시간의 제약이 크게 없고, 고객이 의류를 맡겨주셨을 때 그 의료가 입고되고 검수되는 과정에서 이 옷의 상태가 어떤지, 현재 세탁이 진행 중인지, 배송이 진행 중인지 안내드리고 있고요. 저희 엠넷 콘텐츠를 통해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탁이 되는지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서비스를 하면은 얼마나 빨리까지 축소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한반 배송이라고 해서 하루 만에 세탁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업계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이고요. 동네 세탁소에서 보통 세탁물을 맡겼을 때 길게는 뭐 일주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퇴근하고 갔을 때 세탁소가 문을 닫았다거나 아침 일찍 맡기고 가려고 했는데 문을 아직 안 열었다거나 그런 제약도 많거든요. 저희 서비스는 밤 11시까지 문 앞에 내놓고 앱으로 수거 요청만 누르면 심야에 수거를 해서 이제 아침과 낮 동안 세탁을 완료를 하고 다시 세탁물을 배송해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런드리고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서 있는 곳은 런드렛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무슨 장치들이 있는지 한번 네.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입고 때 찍은 사진을 보시는 거예요. 이슈가 있으면 혹시 네. 입고 때도 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체크해 보시는? 아까 제가 인터뷰에서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옷이 이렇게 입고 됐을 때 상태는 이랬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QC존은 뭔가요? 세탁물이 나올 때 혹시나 먼지라든지 보풀 네. 같은 게 남아있는 게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는 건데,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세탁 서비스를 모바일로 이용한다, 문 앞에서 맡기고 받는다, 약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드라이클리닝은 외부에 맡기는 게 익숙한데 생활 빨래까지 외부에 맡기는 게 익숙하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힘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탁 부분에 있어서 지향하시는 목표가 뭔지. 빨래를 위한 노동을 덜어주는 측면에서의 혁신은
그동안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도 계속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에어드레서나 건조기 같은 제품도 출시되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세탁 시장의 혁신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탁은 나에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요. 저희는 이제 기존 세탁 생활과의 단절을 비전으로 그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집을 구석구석 다 청소해 주는데 세탁은 아직도 집어넣고 빼고 널고 말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청소를 하던 게 로봇 청소기가 대체된 것처럼 이런 서비스를 만든 것 같이 보이네요. 세탁은 아직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해외 세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식품에 비해서 세탁 서비스는 굉장히 니즈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화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미국인이 원하는 세탁의 품질과 한국인이 원하는 세탁의 품질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가능하고 또 세계화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서 해외 진출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류가 돌아가면서 자기 런드렛을 자들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세탁이 진행 중인 그런 과정 같은 게 나와요. 자동 출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거거든요. 하는 슬랍별로 떨어지는 게 각 매장별로 적용되던 거를 개인에게 할당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든 거라서 이거는 저희한테만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옷이 지나갈 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의류 정보를 읽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그 정보를 읽어서 얘가 몇 번 런드렛에 갖다 줘야 된다는 거를 명령을 내리고 가는 거예요. 네. 사업 규모가 초창기에 비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나요, 지금? 런칭 시기부터 지금까지 매월 15%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보는 특이한 지표가 있다면 이 런드렛의 수거 요청 건수예요. 초반에 100개 정도의 런드렛이 저희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오고 지금은 하루에 3,000개 이상의 런드렛을 거뜬하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 런드렛 개수로 봤을 땐 3,000개지만 이 런드렛 안에 담겨있는 그 의류의 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래라는 것만 해도 다양하잖아요. 뭐 드라이 클리닝도 있고 거기에서 좀 주력으로 하는 서비스가 어떤 건가요? 실제 저희 쪽에 들어오는 세탁물의 수로 봤을 때는 드라이 클리닝 시장이 주력이긴 하고요. 생활 빨래는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이슈이기도 하고 MZ세대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 런드리 시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10년 정도 후에는 드라이 클리닝 시장의 규모보다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자연 건조실인데 의류들 중에서 건조기를 쓰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연 건조실에서 말리는 거예요. 오, 뜨거. 여기 거의 찜질방인데요? 네, 여기 온도가 의류가 건조가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운동화 세탁 진행하고 나서 여기 건조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리빙유 대량 빨래들 건조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드라이클리닝 완성된 의류가 스팀 터널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요. 100도씨에 가까운 수증기가 나오면서 살균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건가요? 저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로 일로 나오는 거예요. 거고요. 네. 아, 제가 전에 살았던 곳이 오피스텔이었거든요. 뭐 세탁기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근데 세탁을 하고 나면은 남은 공간이 전부 다 세탁물을 넣는 공간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데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서비스가 제격이라고 보이기도 하네요. 최근에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에서 PPL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이은지 씨가 1인 가구고 혼자 사는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PPR이 아니었네. 네, PPL이 아니었습니다. 원룸 같은데 세탁기 풀옵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은지 씨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세탁기를 그릇장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회자가 됐던 내용입니다. 네. 동네 빨래방에 맡기면은 딱 받았을 때 훼손돼 있을 때 바로 아저씨한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잘못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고객의 옷이 저희한테 입고되는 과정에서 의류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세탁 전문가들이 보고 세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세탁을 할지 말지 여부도 결정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방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검수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세탁을 돌렸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준은 세탁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의류가 조금 어려운 것은 단순히 이 옷을 5년 입었느냐 1년 입었느냐가 아니라 이 옷이 나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도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드릴지 이게 잭케어를 통해서 저희가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탁 시장의 매력은 무엇인지? 고객들이 맡기는 옷과 옷에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옷에 담긴 나만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접하면서 세탁 시장이 앞으로 단순히 옷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옷을 케어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 전반에 있어서 숙제가 많아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랑 비교해서 규모가 훨씬 커진 것 같은데 이 업계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 유저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세탁 시장 자체가 오프라인 시장이 99%인 시장이에요. 저희는 이제 1%의 시장을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1%이기 때문에 나머지 99%를 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저희의 1%의 점유율을 늘리는 동시에 이 99%의 시장과 어떻게 상생할지 계속 고민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기술은 또 얼마나 발전했는지가 확 보이더라고요. 런드리고는 더 나아가 세탁기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하죠. 원룸 살면 3, 4편 공간에서 살잖아요.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세탁은 필수인데 빨래 건조대까지 펴면 방의 절반이 사라지죠. 서울 집값이 평당 3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세탁기랑 건조대를 넣으면 부동산 기회비용으로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지출하는 거죠. 조금 억지인가? 그래도 요즘은 TV도 안 두고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만 이용하는 젊은 분들도 많아졌고 식품 정기 배송 서비스를 써서 주방이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국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어떤 업체들이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요가 있는 수요일의 수요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봬요. 안녕.